야당은요, 임은정 검사장 승진이 상징되는 이 검찰 개혁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된 사법개혁으로도 이어질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어제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까지 모두 무제한 연기가 됐지요. 어제 법사위 상황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돼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차관의 입장은 뭡니까? 제가 참 답변드리기 제가 지금 어제 입장이 뭔 입장만 말해보세요. 제가 법무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출석해서 검토해야 됩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법무부 입장이든 개인의 입장이든 얘기해 보세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재판이 대북 송금 사건인데요. 법카 이용 사건과 같은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받고 있는 재판들 모두 멈췄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방금 보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차관이 제대로 답을 못했습니다만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이재명 대통령 뽑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공소를 취소하겠다. 지금 공소 취소하겠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공소 취소를 하면 애당초 기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리니까 무죄 받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묘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법적인 이야기를 정치적인 논리로 법적인 논리를 뒤엎어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뭐든지 선출직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유전무죄, 무전무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유전무죄가 아니라 권력이 있으면은 아예 공소까지 무죄를 떠나가지고 기소까지도 취소해버리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차라리 그냥 대통령 임기 중에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업무가 과중하고 그러니까 엄중하고 그러니까 재판 자체는 그냥 홀딩해 놓고 있다가 그러다가 대통령의 직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 가가지고 다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법조인과 무엇보다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할 이야기지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정치적인 논리로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검찰 고위직 인사하고 임은정 검사장 승진이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공소를 모두 취소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도 극과 극입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로 시작된 재판을 법원이 계속 진행시켜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가로막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남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리스크를 덮기 위해 사법부 장악도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그들이 꼭 가져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사법 장악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사법 장악 3대 악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치밀하고도 파렴치한 정치 공작의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위원장님, 결국 대통령 재판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지금 법사위원장도 안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지금 나경원 의원 주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이 논리적 인과관계나 맥락이 지금 연결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 문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 연기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법원의 이제 해석이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게 순차적으로 각 재판부의 판단으로 맡겨놓는 바람에 하나씩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뿐
당연한 어떤 결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후에 대통령직을 마친 이후에 문제는 이제 그때대로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가 되겠죠.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문제를 대통령의 문제와 연결시키려면 적어도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말씀, 공소 취소 언급은 단순히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공소 취소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5가지 이 재판 받고 있는 이 수사가 결국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였고 대표적 사례로서 이제 여러 가지 진술들, 뒤바뀐 진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 경우에 유력한 증인이고 이 관련 공범자 중에 하나인 배상윤 HK그룹 회장이 관련 사건에 대북 북한에 송금한 것은 쌍방울과 자신들이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피하고 있으면서 이 진상에 관여하거나 진술할 수 없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어떤 이 재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쌍방울 관련된 그러니까 저 부지사 관련된 재판에서 이화영 씨. 직접적 물증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굴곡 쌍방울 관련자들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는 이제 다른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고 그에 완전히 반대되는 배상윤 회장의 진술이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상 이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 궁극적으로 겨냥한 정치 보복 수사였다는 게 확인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의 이제 실체들이 다시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는 이제 재판이 중지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이 진상들이 규명이 된다면 결국엔 이건 자연스럽게 그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정지된 것 외에 실제 정치 검찰에 의한 수사였다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관련 사건들에서 더 확인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럼 정치 보복이라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이 사건이? 민주당 내에 법원이 따로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건이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부당한 기소라는 판단을 누가 내릴까요? 그럼 다른 제3의 기구가 있습니까? 저는 이 법조인들께서 이런 판단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자, 더군다나 배상윤 씨가 지금 본인이 특정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지금 정식 조사한 바도 없어요. 자, 그리고 본인은 그동안 지금까지 계속 도망 다니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술의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이미 이화영 씨는 대법원까지 판단해서 내린 결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전부 다 정치 보복이다라 판단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자체를 취소하겠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죠? 무슨 자격으로 해요? 무슨 근거로? 그러면 검찰 동원해서 검찰 인사권 동원해서 자 이거 지금 공소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어떻게 법을 배웠다는 분들이 법을 지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도대체 누가 이 정치 보복이라고 누가 판단하며 그리고 이 아직까지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은 도주자의 진술 자체를 왜 이렇게 신빙성을 두는 것이며 그리고 법무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벌써부터 공소 취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그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과연 있는 건가요?